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미반도체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본격적으로 추적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달아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 통해서 지난주도까지도 좀 수익 포인트가 좀 강하게 분출이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잡아드리는 내용들까지도 텔레그램 통해서 좀 잡아드리고 정리드리고 향후 대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영상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이런 곳도 있구나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미반도체 왜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반도체 정말 정말 수도 없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반도체 환자가 아니냐, 이런 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 2만 원 시절이었을 때부터 이 시절 때부터 거듭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지금 오늘날 10만 원 주가가 올라온 이 자리까지도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까지 반도체 집중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반도체 집중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왜 반도체 집중 기간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추세 조정에 따른 추가적 방향과 관련하여 GTC 2024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엔비디아의 추세 조정에 따른 추가적 방향과 관련해서 GTC 2024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포인트냐면, 자, 결국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한미 반도체 차트에서 엔비디아로 바꿨는데, 사실 시선의 변화가 크지 않죠. 네, 보면 지금 주가의 위치라던가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처음에 체크해 드릴 때 허용 범위가 21선까지 최근에 나와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볼 때 21선까지 허용 포인트를 좀 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서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불명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고점 부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역시 사실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CPI와 PPI를 체크해 드리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일단 GTC 2024가 시작되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가, 반도체로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나스닥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일단 기술적인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을 이끌어내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 이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나스닥, 미니 나스닥 선물 흐름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데이마켓 기준으로 엔비디아 한 2% 정도 넘게 오르면서 지금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규장에서도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실시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종목 주요 순위도 지금 대부분 지금 반도체와 전력 설비 쪽으로 지금 눈이 많이 밟히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즉 반도체로 불명 시선이 GTC 2024 일정을 축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CPI와 PPI에서 일단은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숨고르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 방향성이 중요할 것이고, 그 일정의 시작점이 GTC 2024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GTC 2024 일정이 진행되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 간의 대립구도, 특히나 HBM을 축으로 한 대립구도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삼성 역시도 HBM3E에 대해서 콜 테스트를 엔비디아에 맡긴 상황이고, 하이닉스 역시도 샘플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삼성계 지금 기술력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모든 제품은 공급이 됐을 때 수요까지 성립이 돼야지 수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와 TSMC 그리고 엔비디아 간의 이런 삼각편대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HBM3E가 만약에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의 수주로 이어진다고 하면 삼성의 이런 테스트 포인트 자체는 이번에 크게 좀 부담갖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HBM4 HBM3의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HBM4에 대해서도 삼성이 MUF 기술을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진행하고 HBM을 만드는데 도입하는 기술이 MUF인데, MUF 기술을 삼성이 이번에 도입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 역시도 하이닉스가 독점력을 형성하면서 HBM4에서 삼성은 기존과 같은 MCF 기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UF 기술을 가져가기로 좀 정해지면서, 만약 HBM3E에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수주를 따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이후 HBM4까지의 수주성을 봤을 때 좀 독점적인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를 좀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GTC 2024의 일정에 맞춰서 어찌되었든 미국 선물 분위기가 잡히고 있고 시간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열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까지 좋아. 그러면 이게 흐름이 절대적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반도체를 정말 좋아하지만 반도체가 무조건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 그리고 미 FOMC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영국의 기준금리 발표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일본의 기준금리 발표도 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증시를 흔들 방향성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번에 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뭐 6월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세 차례였는데 이번에 두 차례로 줄어들었다. 이런 뭐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올해 화두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이걸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는 일단 한 번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FOMC 실적 포인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상당히 좀 연달아서 형성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FOMC에서 이번에 어쨌든 파월이 지난 FOMC에서 좀 비둘기파적으로 변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CPI와 PPI가 2개월 연속 좀 시장치를 상회하는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기대서 매파적 스탠스를 취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불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 하나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가 CPI와 PPI가 지난주 발표되고 숨고르는 시장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선방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OMC 결과값만 자체로는 사실상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어지럽게 흔들어 놓지 못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요거라는 거죠. 지난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반도체 업황의 전점론이 통과되기 시작했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뭐 AI라든가 GPU 수급이라든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잡혀있는 시점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이런 시장치를 상회하는 결과값을 내면서 급등을 만들어준다 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이 미니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지수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우리 증시 개장 이전에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엔비디아도 그쯤이면 추세가 죽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일정부터 시작해서 GTC 2024부터 시작해서 그럼 반대로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불명 반도체 업종에 대한 조정 포인트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FOMC마저 비둘기파적이 아니라 매파적인 스탠스가 취해진다라고 하면 그 데미지는 레버리지로 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GTC 2024에서 좋은 방향이 나오고 이런 시장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작점 상징적인 의미 이게 무너지고 FOMC마저 매파적으로 스탠스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 탄력적으로 이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오는데 봉 하나 두 개로 끝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FOMC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좀 시장치를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봉 한두 개로 이건 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온다면 추세가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 벽도 튼튼하고 있거니와 뭐 탄력적인 회복을 나중에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여러모로 이번 주는 반도체를 좀 집중해야 될 기간이라는 겁니다. 만약 근데 이런 시나리오만 좀 풀려준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고 이런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좀 비둘기파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뭐 GTC 2024에서도 좀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온다?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으로는 축이 좀 기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엔비디아와 동일하게 21선까지 여유를 둔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현 구간에서 시총 10조와 함께 10만 원 주가를 좀 탈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모로 이번 주는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에 집중을 안 하면 오히려 시장이 좀 뒤처지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시장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좋은 산업과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뭐 돈이 이런 뭐 조원대의 투자자들도 아니고, 모든 종목과 모든 산업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둔다면 이번 주는 어찌되었든 시장은 변동성이 있어야 주가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는 거거든요. GTC 2024와 FOMC 그리고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불명 반도체를 노릴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의 포인트가 지금 자리에서 엔비디아와 상당히 유사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중요성은 제가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내용 돌려보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금 자리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자세한 사항은 일단 텔레그램 통해서 좀 반복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일단 GTC 2024 시작했고 FOMC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엔비디아의 20일 허용성까지가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일단 오늘 큰 변수가 없다면 미증시에 좀 상승세가 나올 여지가 반발 매수세를 축으로 높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 주기 되는 밥이 되는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대응점에 있어서는 일단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좀 잡아가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체험은 이제 충분히 무료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히 수익들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